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신용대출 뽀개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공감이 되었는지 마이너스 대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또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Q&A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처음 보는 통장 또 굉장히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마이너스 통장은요, 은행에서는 보통 이제 한도대출, 통장 한도대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대출은 돈이 필요할 때 이제 보통 우리 통장 잔고가 플러스가 되어 있잖아요. 0원 이상이잖아요. 뭐 1,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마이너스 대출은 통장의 잔고가 0원이어도 대출을 받아 놨으면 찾으면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돈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만큼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쓴 이자는 내가 쓴 날짜대로 이자를 받아가게 됩니다. 내가 한 달을 썼든 일주일을 썼든 하루를 썼든 그 이자만큼 계산을 해서 은행에서 약속한 날짜에 그 돈을 출금해 가요. 그래서 뭐 셋째 주 월요일마다 출금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때 이자를 찾아가게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대출이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이자 금액만큼 통장에 넣어 두셔야 이자가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체하지 않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또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금융생활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대출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자를 더 받긴 하지만 그 부분 뒤에서 자세히 제가 알려드릴 거고, 다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갚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를 일정 금액 받아요. 뭐 0.6%, 뭐 1% 이렇게 상품마다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다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통장 대출이 조금 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 궁금하셨는지 제가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신용대출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신용대출까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여러 대출 상품도 규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신용대출로 이제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딱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면 좀 아무래도 금융상품이나 이렇게 자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내려올 수는 있어요. 뭐 제가 딱히 그런 지침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취급을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런 규제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보도자료나 이런 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이제 자금 용도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차를 사면 차를 산다, 뭐 생활비면 생활비다, 이렇게 자금 용도도 대출을 왜 하는지 이렇게 자금 용도도 여러분들이 밝히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대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이 자금 일부를 주택 관련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신청을 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용도를 달리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만약에 조금 필요한데 참 애매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좀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용도를 조금 달리 해서 뭐 생활비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집을 당장 사고 파는 기간 아니지만 나중에 뭐 집을 사느라 돈을 다 끌어 써서 뭐 생활비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주택과 관련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고, 만약에 좀 주택 관련 자금으로 인해 본인이 좀 생활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경우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기입을 하셔서 좀 필요할 때 대출을 잘 쓰실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대출 이자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궁금합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통장으로 이제 내가 원할 때 돈을 찾아 쓰고 또 이 돈 있을 때 갚고 이렇게 돈을 쉽게 출금과 입금이 자유로운 마이너스 통장과 우리 일반적으로 뭐 500만 원 필요면 500만 원 빌려서 매월 갚거나 아니면 만기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그런 대출과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띄워드릴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일반 신용대출 금리고요. 제가 뭐 다른 은행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은행을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서 보는데,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뭐 하나은행 이렇게 세 군데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금리가 있고 평균 금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KB국민은행을 보면 1등급에서 2등급은 대출 금리가 2.53%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 9등급에서 10등급은 10.5%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은 따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2.72에서 5.81까지 있고,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2.6%에서 11.75%까지 금리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는 여러분들이 돈을 한꺼번에 빌려가는 그런 상품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금리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예요. 이렇게 보면은 1등급은 3.06부터 그리고 7, 8등급은 4.52까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3.04에서 5.43, 그리고 하나는 3.02에서 7.88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 금리를 딱 비교를 해서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KB국민은행에서 1등급에서 2등급은 2.53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3.06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리 차이가 0.53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7, 8등급은 9.09인데, 마이너스 통장은 4.52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금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건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일시에 돈을 빌려가게 되잖아요. 물론 이런 대출금리에는 많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등급이 낮은 사람은 돈을 갚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무조건 돈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신용도가 좋은 사람보다는 그런 리스크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금리에 다 포함이 되어서 좀 금리가 높은 편이고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대출을 다 쓸 수도 있지만 또 다 쓰지 않고 또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받아가는, 목돈으로 받아가는 대출보다는 조금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리가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신용대출 뽀개기 3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은행에서 붙이는 가상금리의 경우에는 뭐 이런 리스크 비용을 포함해서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제 자금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금리를 책정하는 거라서 뭐 꼭 요인이 하나다라고 말을 하긴 그렇지만, 금리가 왜 차이 나나요? 라고 궁금하시면 약간 이런 요소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품별로, 이제 등급별로 금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높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에 돈을 찾아 쓰고 또 필요하면 자유롭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고, 내가 쓴 날짜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높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금을 계획적으로 잘 운용하신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Q&A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대출을 필요한 곳에 딱 쓰는 건 좋은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은행이 그 점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별로 쓴 것 없는데 왜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데요. 저는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였어요.
결코 마이너스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하면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통장에 마이너스를 많이 걸어요. 이렇게 카드비도 내고 공과비도 내고 공과금도 내고 여러 가지 뭐 체크카드도 걸려있고 굉장히 이 통장에서 다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통장에 보통 대출을 거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계속 찾아지고 내가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마이너스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대출할 때 항상 새로 통장을 개설해서 안 쓰는 통장으로 개설을 해드리거나 조금 번거롭게 하거나 아니면 한도를 많이 책정을 해드리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물론 충분한 이제 상의 후에 왜 그렇게 해놨냐면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본인의 그런 소비를 잘 통제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마이너스가 나도 모르고 계속 쓰다 보면 이자도 내게 되고 마이너스도 나 있고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 소비를 통제를 하고 싶다면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통장을 잘 보고 내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려울 땐 이렇게 통장을 좀 분리해서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잖아요. 통장 쪼개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출을 너무 남용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또 여러분들이 좀 이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Q&A로 가지고 와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금융 지식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우린 다음에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